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꼭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결혼 당시 함께 투자했던 주식으로 배우자가 큰 돈을 번 거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약속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계속 거부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 많죠. 근데 이게 막상 협의이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진짜 예상치 못한 걸림돌들이 진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메일로 그동안 들어온 협의 이혼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리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이 내용들을 꼭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나가 계신 박희연 변호사님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변호사님. 네,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진행하시죠. 네. 자, 빨리 이혼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미성년 자녀분이 없다 하면 협의이혼이 제일 빠를 수도 있고요. 근데 미성년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협의이혼을 할 때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홧김에 이혼을 하는 건 아닌지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라 하고서 이제 시간을 딱 갖는 건데요. 근데 이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제 3개월, 만약 미성년 자녀가 없다 하면 한 달의 기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으로 하면 전체 절차가 아무리 빨래도 한 5-5달 정도? 그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반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내에 끝이 나니까 아무래도 조정이혼이 훨씬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당할까 너무 무섭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꼭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일단 우선은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아이를 꼭 데리고 남편분하고 분리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게 폭력과 같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상대방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꼭 제가 가야 하나요? 네, 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좀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이거 저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답변을 드리자면 안 됩니다. 꼭 본인이 출석을 하셔야 돼요. 자녀분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변호사도 대리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협의이혼을 하는 게 꼭 정말 당사자분이 출석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이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이 비슷할 것 같아서 두 질문을 한꺼번에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이혼하는 건 합의했는데 아이는 누가 키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전혀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숙려기간도 끝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첫 질문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우자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혼할 거면 재산이든 아이든 다 놓고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원해서 협의이혼을 하면 애도 재산도 다 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두 질문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죠. 맞아요. 이게 협의이혼이라는 게 쌍방이 다 이제 합의가 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질문 모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상대방과 착착 생각이 맞아서 깔끔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막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면 또 모를까. 결혼 기간 막 길어지고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막 함께 막 이뤄놓은 재산이 이게 막 쌓이다 보면 두 사람의 의견이 정말 좁혀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어렵다.
결국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 온 것 중에 이런 질문도 좀 많았어요. 나는 너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혼을 계속 거부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을 하고 싶은 쪽이 이혼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 안 되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양육비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양육비를 얼마 받기로 하고 협의혼을 했는데 남편이 약속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009년 5월 8일 이후에 협의혼을 하셨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바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별다른 소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이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이럴 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그동안 못 받으신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당시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돈도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육비를 올릴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양육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부모 소득하고 자녀 연령이 이제 증가하면 양육비도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받고 계시는 5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는 있겠죠. 이 표를 보고. 그래서 꼭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셔서 적정한 양육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결혼 당시 함께 투자했던 주식으로 배우자가 큰 돈을 번 거를 알게 됐습니다. 좋겠다. 그죠? 이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네, 이게 최근에 가상화폐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재산 분할을 아직 안 한 상태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하고요. 이미 협의하에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이혼 당시 내가 알 수 없었던 재산이나 또는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협의이혼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협의이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박희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